한 개로 1000만원 벌면 좋죠. 근데 꼭 하나로 무조건 월천을 벌어야 고정관념을 갖기보다 2, 300이든 500이든 이런 것들을 일단 작게 목표를 해서 1년에 예로 저도 상품 하나로 수천만 원을 벌고 있는 상품들이 있지만 처음에 했던 기대값은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월천으로 되는 경우들도 꽤나 있어요. 물론 전제는 경우에 로켓크로스는 딸깍하는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천 이상 벌고 싶다. 뭘 체크를 좀 해야 될까요? 벌고 싶다고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내 편의점 알바로 월천 벌겠다. 벌 수 있을까요? 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편의점 시급이 얼마지? 뭐 10,000원이죠. 하루에 24시간을 일하면 24만 원을 벌겠죠. 한 달이면은 720만 원.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720만 원이 편의점으로는 최대인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잠을 안 자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잠을 뭐 잘 거 자고 일한다 치면 한 500 벌겠죠? 그러니까 편의점으로는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그냥 한계인 거죠. 그 이상 벌는 사람은 우리나라엔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도 안 할 거고 투자도 안 할 거고 그냥 직장만 다녀서 서울에 집을 사겠다. 좀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이걸 알면서도 이제 인정하기 싫은 거고 계산을 그냥 안 하나 봐. 솔직히 계산 그냥 1분만 해봐도 답이 없다는 걸 아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데나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해야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똑같은 것 같아.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상품 하나로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없거나 그런 시장이 아닌데 그런 물건을 1000만 원을 버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고 반대로 상품 하나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고 있는 시장 또는 그런 판매자가 있으면 그 시장은 내가 1000만 원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것부터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 물건, 그런 시장을 찾는 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 상대방의 또는 내가 찾은 뭐 시장이나 그 물건의 매출의 규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의 마진을 얼마 정도 가져가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계산이 되죠. 얼마를 버는지 대충 유추할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잘 파는 이유를 나름의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 내가 어떤 전략 또는 어떤 물건으로 팔았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밑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번외적인 얘기로 하나로 1000만 원 버는 거 쉽지는 않아요. 일을 막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그러니까 한 잡으로는 1000만 원을 벌기 어려우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잡 한 개로는 2, 300 정도는 벌 수 있어요. 뭔 일을 하든 2, 300, 3, 400은 뭘 해도 벌 수 있어. 근데 하나로 2, 3천 벌기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또는 1000만 원 벌기. 그러니까 잡을 계속 늘리는 건데 상품도 뭐 마찬가지긴 해요. 한 개로 1000만 원 벌면 좋죠. 근데 꼭 뭐 하나로 무조건 월천을 벌어야겠다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기보다 2, 300이든 500이든 이런 것들을 일단 작게 목표를 해서 시도를 하는 게 맞고 그런 걸 두세 개 모아나가는 것도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월천으로 되는 경우들도 꽤나 있어요. 물론 전제는 그만한 시장일 경우에 그런 판매자들, 그런 경쟁사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2, 300, 3, 400을 목표로 두고 들어갔지만 충분히 1000만 원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거다. 1년에 예로 저도 상품 하나로 수천만 원을 벌고 있는 상품들이 있지만 처음에 했던 기대값은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훨씬 낮았죠.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거다라고 들어갔던 상품이 뭐 예상보다 더 많이 팔려서 사실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준 것 뿐이지 뭐 이걸 내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간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뭐 잘 됐네 정도였던 게 그 이제 외적인 매출은 사실 운의 영역이라고 저는 좀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됐으니까 이건 운이지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분석도 나름 또 할 수도 있는 거. 그럼요. 할 수 있죠.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잘 된 사람들의 공통점, 안 팔린 것들의 공통점을 뭐 찾으면 되긴 하는데 사실 근데 그 찾는 것도 기초적인 지식은 좀 있어야 보이긴 하겠죠. 그런 시장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많은 경쟁사들 사이에서 이제 파일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만의 뭔가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기존에 잘 팔고 있는 그 기득권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면 뭔가 요새 얘기하는 킥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잘 팔리고 싸고 좋은 물건보다 내 물건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남들과 똑같으면 그럼 뭐가 킥이 있어요, 그죠?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도 기술인 거고 제품을 썼을 때 남들보다 한 가지라도 좋거나 다른 것도 킥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을 많이 좀 그래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경쟁사들. 그들이 다르게 한 부분 정도를 파악을 해서 잘 된 상품들 기준으로 이 정도만 다르게 했구나, 이 정도만 다르게 했구나, 이걸 계속 사실 보긴 해야 돼요. 그래야 감을 익히지. 고려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 완전 내 맘대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다르게 하면 사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름일 거니까. 상품 하나로 월턴 일단 그리고 월참 하나로 벌고 싶다. 좋아요. 좋은데 욕심이 있는 건 좋은데 내 스스로 좀 메타인지를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월참 벌 수 있는 그릇이면, 내가 사업도 해봤고 사실 수천만 원도 벌어본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바로 시작하는 거랑, 그냥 아예 뭐 나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그냥 직장만 다녔고 너무 무섭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거랑은 아예 게임이 다르죠. 아예 사람의 능력치도 있는 것 같아. 기본 출발선부터가 다르니까 이 메타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나는 100부터 하는 게 맞아, 나는 1000 바로 할래, 그러니까 이거를 좀 스스로 메타인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있죠? 샘플링 하고 있고, 지금 저도 하려고 브랜드 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중국에서 팔만한 거 지금 뭐 샘플 일단 시키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요새 퇴근하면 집 가서 한두 시간씩 맨날 보거든요. 걔는 계속 해줄 거고, 왜냐면 내 메인이 중국이니까 해야지 할 거고, 국내 거는 지금 이랑 뭐 이런 거 단가 지금 계속 받고 있어서 걔도 한 번에 한 5,000개, 10,000개 찍을 거거든요. 상반기에 다 하지 않을까? 중국 건 빨리 해야 돼. 왜냐면 또 3기 보여줘야지 된다, 이거를 매기수에 하나씩은 보여줘야 되니까. 스킬적인 것도 혹시 필요한가요? 그럼요. 가운데 경계선을 딱 놓으면요, 반은 이제 소싱과 약간 기본 이해도의 영역이라면, 이거를 스킬과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주면 어차피 또 못 팔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음식 맛이 좋고 싸고 뭐 좋아도,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서비스가 좋지 않다거나 음식이 늦게 나온다거나 머리카락이 나온다던가 뭐 이제 이러면 그 음식점이 오래 못 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로켓 크로스는 딸깍하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올려만 나서 팔리면 그냥 끝. 카구백 치고 막 그쵸. 카구백 태우고 하면 뭐 다 되는 상품만 좋으면, 수요만 많으면. 그럼 이제 피디님 얘기로 비유를 할게요. 음식점이 이제 오픈을 했어요. 음식 맛은 괜찮아. 손님이 안 오니까 친구 100명한테 전화해서 가짜로 줄을 세웁니다. 손님이 많아 보이는 척해. 그럼 손님들이 이제 오겠죠? 궁금하니까 왔어요. 먹었어요. 음식 맛은 괜찮아요. 근데 가격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10만 원이 나왔어. 일단 비싸. 생각보다 맛은 있는데 너무 비싸. 그러면 재방문을 고민하겠죠? 손님이 막 엄청 몰리니까 막 음식이 예를 들면 늦게 나와. 또는 아까 말했던 뭐 머리카락이 위생 상태가 안 좋아. 머리카락이 나와서. 이러면 이제 아무리 맛있고 싸고 좋더라도 방문을 안 하겠죠? 또는 웨이팅이 막 길어. 불편하잖아요. 안 온다고요. 쿠팡으로 대입하면 쿠팡이 뭐 물건이 늦게 오고 웨이팅이 있을 일은 없죠. 그치만 받았는데 품질이 별로야. 비싼 물건을 막 비싸게 올려서 막 가구매를 때려. 구매 건수가 많겠지만 비싸니까 손이 안 가겠죠.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에 올린다면 그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 뭐 고객이 그냥 당연히 물건만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고객이 내 제품을 홍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선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매출이 계속 느는 거거든요. 한 명의 고객으로 인해서. 음식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솔직히 100명만 평생 고객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입소 못 내줘, 지인 데려와 뭐해 하면 먹곤 살아요. 사람들이 항상 신규를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량의 한계가 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판매자를 어떻게 이기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킥이지 않을까요? 중국인들은 정말 그냥 물건만 그냥 올려서 솔직히 싸게 팔거든요,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 물건이니까. 근데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고객의 만족, 그리고 뭐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킬들, 이런 것들이 중국인이 못하는 거고, 또 AI가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만 되는데 그게 한국인 우리 셀러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가치를 부여해서 적당한 값을 받아내고 그 받은 만큼의 값어치를 해주는 거. 쿠팡은 이제 싼 게 좋다. 일리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피디님은 그럼 물건 살 때 비싼 거 사요? 맥락에 따라 다른데. 그쵸, 맞아요. 금액이 비싸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 품목군이 있는 거고, 그냥 이 정도면은 뭐 굳이 비싼 거 살 이유가 없는데 뭐 이런 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군에 따라서 뭐 내가 값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걸 사고 싶어 하지, 그냥저냥 한 걸 비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위에 있는 쿠팡의 판매자들도 대부분 보면 가격이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 말은
말은 즉슨 싸게 팔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그 가격이 시장 가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싸게 팔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져오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지 않다 보니까 마진을 남기려고 계산을 해보니 판매가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상대적으로 싸게 판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오류가 싸게 팔면 돈이 안 남으니까 돈을 못 벌지 않냐 라는 자꾸 논리로 가는데, 싸게 팔아도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 싸게 파는데도 마진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내가 원가를 싸게 갖고 온 거니까. 또는 싸게 파는데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벌겠죠. 기름도 10원, 20원 이제 싼 데를 사람들이 좀 많이 가잖아요. 그런 주유소 가면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옆집보다 20원 싸게 파는데 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거든요. 반대의 집은 20원이 비싸서 마진은 좋은데 항상 거긴 가면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상대적으로 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데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지. 솔직히 이게 웃긴 게, 저도 옛날에 기름을 항상 싼 데 가서 만땅을 채웠는데 한 20원 차이 나면 많이 난다고요, 사람들이. 20, 30원 차이 나면. 근데 우리가 기름 가득 넣으면 보통 한 1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계산해보면 한 50리터에서 60리터면 차가 꽉 차요. 근데 이게 20원 곱하기 50리터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원을 싸게 넣기 위해서 그 싼 주유소를 이때까지 가고 있던 겁니다. 뭐 많이 차이 나면 100원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50리터면 얼마일까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싸게 넣기 위해서, 그것도 만땅일 경우에 그 주유소에 줄을 서는 겁니다. 굳이 그 주유소로 갈 필요는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없어요. 거기 가는데 기름값 들지, 가서 기다리는데 시간 들지, 와야 되지, 5,000원 더 내고 100원 더 비싼 그냥 내 집 앞 주유소에서 넣는 게 사실은 더 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하죠. 밥은 뭐 드세요? 저요? 부대찌개. 아, 자산 관리도 하시는지. 요새 다시 좀 투자? 그러니까 약간 이제는 도박이 아닌 투자 마인드로 가진 돈의 뭐 일부를 지금 일단 넣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져도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멘징이 되더라고요. 제가 구독하는 약간 경제 그쪽 블로거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2배가 오른 거지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소폭 오른 거더라. 그 이유가 원화로 치면 2배가 오른 거지만,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본 것 같아요. 뭐 한국인 기준으로는 뭐 50%가 오른 거지만 외국인 기준으로는 뭐 한 10% 내외 정도가 오른 거다. 그래서 지금 한국 돈이 원화가 엄청나게 녹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면 쿠팡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반대로 원화가 녹는다, 상관없어요. 자, 그럼 번 돈을 어떻게 하면 된다? 달러로 바꾸면 돼요. 달러로 바꿔서 보유하다가 달러의 가치가 오르니까, 오르면 그때 원화의 가치가 쌀 거 아니에요. 원화로 싹 바꿔서.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한국에서 물건을 팔면 한국 돈으로 정산을 받으니까 이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월천 번다고 해서 뭐 내년 내후년에도 똑같이 월천을 벌면 천을 번 게 사실은 아닌 개념이라서 돈을 더 벌던가, 번 돈을 진짜 최소 한 3년에서 5년 뒤 미래를 보고 파킹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제가 파킹을 못 하거든요. 파킹을 안 하시면 어디로 가요? 다시 물건으로 들어가야죠, 사실. 아니면 일단 가지고 있는 건데,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좀 위험한 것 같고, 사실 돈이 사라지는 거니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라인업을 좀 많이 늘려보려고 제조업체들을 많이 컨택을 좀 하고 있어요.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고, 볼륨이 좀 더 나올 때까지는 재투자하는 거죠. 끝장나죠.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진짜 밥 한 공기 시킬 수도 있어. 먹어요. 와, 사장님, 그 2인분 하나랑, 이거 포장하면은 내일 먹어도 돼요? 2인분 2개랑 3인분 하나 포장해 주세요. 여행 안 가세요? 저번 달에 근데 갔다 왔어, 사실.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네. 34시니까 이제 올해. 이게 30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몸이 아파요, 이제 슬슬. 오늘 또 허리 치료받고 왔는데 자세 교정원 결제하고 왔거든요. 200만 원. 유통기한이 지나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 찍으려 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까 밥 드시고 오셨다길래. 아까 사신 거예요? 네, 포장. 하나는 피디님 거, 하나는 우리 집 거, 하나는 알바 누나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래 돈을 이렇게 쓸 때가 좋아. 남 이렇게 막 사주고 받으면 막 좋잖아, 기분. 이 2개 하면 한 400? 한 달에 한 4, 500 정도? 근데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쿠팡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내 생각보다는 약하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좀 찾아보고. 네. 많아요. 할 거 진짜 많아. 아,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쉬워요. 그리고